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가 수년 전과 최신 항공사진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나대지였던 곳에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길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진통이 없을 수가 없겠죠.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서울 곳곳에 개발에 따른 반대 목소리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반짝 추위로 시작한 하루는 오후부터 풀리겠습니다. 1월 2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장동의 주민들이 투명한 공사 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이스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타당성 용역까지 마친 부지에 서울시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포구의회가 올해 구의원 의정비를 4,296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향후 3년간 공무원 인상률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성동구 안심상가 상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적은 유동인구와 비싼 임대료, 건물 하자 주장까지 안심할 수 없는 안심상가를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현재 광진구 광장동 체육시설 용지에서는 극심한 주민 반대를 뒤로하고 폐기물 처리장 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광장동 업무보고회에서 주민들은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열린 광장동 업무보고회. 이날 쟁점은 광장동 체육시설 용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성현 광진구의원은 인사말에서 덕담 대신 광장동 폐기물 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해 비판하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거기 뭐가 생기는지 주민들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 보고 드리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실 소통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주민들도 거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공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는 것. 더불어 해당 용지에 조성 예정인 환승 주차장 중 얼마만큼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배정할지 물었습니다. 거기 공사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볼만한 또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이 하나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장동 주민들한테 거주자 우선 주차를 몇 면이나 얼마나 배정을 해주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수렴을 하시고. 이에 대해 광진구는 공사 추진 과정을 충분히 공유했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차장의 절반만 환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조성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서울시가 운동장 용지 인근에 서울시 체육회 건물 등 정책시설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밝혀 논의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왜 얘기를 안 해주냐? 그거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50% 정도 서울시하고 협의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관철시킬 겁니다. 한편 이날 업무 보고회에선 광장동 주민센터 신축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나왔고 광진구는 2년 전 개축한 건물이라 부담이 있지만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의 요구가 큰 만큼 대체 용지가 확보되는 대로 신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주택 8만 호 추가 공급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남구에는 마이스 산업단지로 타당성 용역까지 마친 부지가 포함돼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서울시의 개발계획 변경 반대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동부도로 사업소입니다. 전시 컨벤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택과 복합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이미 20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오는 2022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시가 기존 방침을 바꿔 2,2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개발 계획이 바뀐 겁니다. 은마아파트라든가 이쪽이 재개발이 되게 있는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는 곳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2,000세대 이상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서울의료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서울시가 수립한 지구 단위 계획상 코엑스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국제 업무 지구의 한 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지원 시설 용도의 업무 문화 시설이 계획된 곳입니다. 이곳에도 8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서울 오레온 자리에는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발표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이 당초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발이 추진됐던 곳에 아파트 건립 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은 1,550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기존 개발 계획 변경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안으로 삼성동 국제업무지구 인접 노후 저층 주거지의 밀도 상향에 대한 협조와 세택 주변 대규모 재생 사업 중 역세권 종상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이면서도 우리 서울시 마지막 먹거리 사업인데 이런 그 미래 용지에 이 공공주택을 짓는 공주택 자체를 반대는 아니지만요. 짓는다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반대 투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는 혁신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남구청장 역시 서울시의 계획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구의원 의정비 결정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월정 수당의 경우 전년 대비 2.6% 인상, 이후 3년간도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해 올리기로 한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올해 구의원 의정비를 확정했습니다. 지급액은 마포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정한 연 4,296만 원,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2,976만 원을 더한 것으로 한 달 기준 358만 원입니다. 의정활동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고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2.6% 증액한 금액 월 62,855원꼴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2.6% 상향 조정한 연 2,976만 원이며 월 지급 금액은 288만 350원으로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구의회는 내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간의 의정활동비도 심의위원회 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 적용, 쉽게 말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하게 매년 구의원 월정 수당도 올리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 월정 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 인상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한편 서울에서는 광진구 의회가 월정수당 5.4%를 인상했습니다. 마포구의회를 비롯해 서대문과 종로, 중구, 구로, 금천, 용산구 의회가 2에서 2.6%대로 인상했고 노원구 의회의 경우 최하위인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1.95%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지난해 성동구는 쫓겨난 상인들의 비빌 언덕이 돼주기 위해 두 곳의 성동구 안심상가를 조성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5년이라는 긴 계약 기간을 보장하며 말 그대로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 2호점의 상인들이 대거 이곳을 떠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와디슈 이번 시간에는 성동구 공공안심상가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성수동에 문을 연 공공안심상가 2호점입니다. 8층 높이 건물의 1층과 2층엔 음식점과 카페 등이 들어섰습니다. 5개월이 지난 현재 1층은 텅텅 비었습니다. 이곳 1층엔 덮밥 가게와 돈가스 가게 그리고 카페가 있었지만 한 달 전 모두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지금은 의자와 탁자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2층도 사정은 마찬가지. 가게 한 곳을 빼곤 다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지대가 몰려있는 이곳의 상권과 맞지 않았다는 것. 성수동은 여기는 죽는 거 없지. 여기서 밥 먹는 사람 빠네요. 공장, 조그만 회사. 그런 사람에게 밥을 먹는데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6,000원, 7,000원, 8,000원 누가 봐요. 누가 사요? 더구나 공장과 소규모 회사의 직원들 외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 다른 손님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카페가 일매출이 20씩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한 달 매출이 400이셨대요. 여기가 또 토요일 일요일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주 400이면 월세가 사실상 이래저래 부대료 치면 손에 쥐고 가는 게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임대료였습니다. 성동구는 주변 시세의 70%라고 홍보했지만 주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는 게 상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안심상가 1층은 평당 8만 원, 2층은 평당 6만 4천 원이었습니다. 1층의 경우 점포당 평균 30평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 달 월세가 240만 원입니다. 여기에 건물 관리비 50만 원까지 포함하면 안심상가 인근 점포들의 일반적인 시세인 평당 10만 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 여쭤봤는데 시장 조사할 때 이 반경 500m를 조사를 하시고 그거를 합산을 해서 내리셨대요. 근데 500m라면 성수역의 최성수 지역을 포함한 공용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주변 시세보다 비등비등하거나 1층은 비등비등하고 2층은 더 많아져요. 아니 저쪽 장사도 안 되는 저기서 월세를 그렇게 많이 내면 전부 다 망하고 나간 거예요. 건물의 하자도 큰 문제였습니다. 여름에는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한겨울엔 난방 30도를 설정해 놓아도 기껏해야 15도 정도로만 온도가 상승합니다. 손님들로선 고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30도로 가동을 해도 실내 온도가 16도, 13도 이랬어요. 손님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상황. 컴플레인 하셨어요? 예. 뭐래요? 그분들은 뭐 이제 설계대로 했다. 뭐 이제 구분벽 없이 오픈 공간인 1층과 2층의 건물 구조 역시 문제였습니다. 뚫려 있다 보니까 대기가 안 돼서 안에 연기 꽉 차고 다 불새는 되잖아요. 카페 같은 경우는 계속 냄새 문제 때문에 커피향이 나와야 되는데 고기 냄새가 묻히니까 힘들어하셨고. 입주 가이드라인이 확실치 않아 각 업체 간 업종과 메뉴가 비슷했고 입주 시기도 제각각인 탓에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미국식 덮밥집 원래 들어 그러고 나서 이제 돈가스집이 들어오셨어요. 음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인테리어 공사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컨디션이 안 쳐져 있으니까 먼지가 날리니까 음식을 할 수가 없다, 안 된다라고 막았고 이쪽은 인부를 불러서 자재가 들어왔는데 공사를 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양쪽에서 지자기질을 한 거예요. 이렇듯 상인들과 주변의 말을 종합해 보면 건물의 입지와 내부 하자 그리고 명확치 않은 가이드라인까지 거기에 더해 임대료 문제와 주변 상권 분석까지 총체적 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파악되지 못한 채 운영이 계속됐고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했습니다. 하남 미사지구에 위치한 LH 희망상가입니다. 공공안심상가와 유사한 성격의 LH 희망상가는 이 같은 분란을 우려해 애초부터 확실한 입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즉 도면상에서 이미 입주업체의 종류와 성격을 세분화해 업체 간 메뉴와 운영 방식이 겹치지 않도록 한 것, 또 일괄된 입주 시기를 정했습니다. MD 용역을 줘서 이제 전문 업체 영역을 줘서 호별로 업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상가끼리 경쟁을 좀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세분화해서 업종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종들을 좀 지정을 했었는데. 한편 성동구는 상인들의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료의 40%를 감면하는 등 상인들의 퇴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 또 올 2월까지 건물 하자를 진단해 보수하고 1층에 구분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2층의 상가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층만 상가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층은 근린 시설로 그냥 그대로 두고 2, 3층은 이제 주로 업무 시설 전환할 예정입니다. 성동구는 올 3월 새 입점업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인들에게 안심상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졌다는 게 중론이어서 입주업체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신의 한 수라는 말에 빗대어 시대 행정이라고까지 불렸던 성동구 공공안심상가 사업. 하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상인들은 모두 떠났고 외형만 새것인 채 폐허로 남았습니다. 좋은 취지인 만큼 시행착오로 끝나야 하지 않기에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디슈 조성엽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뉴스라이브에서는 각 지자체장들에게 올 한 해 구정 운영 계획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 사는 것을 목표로 구정을 이끌고 있는 강동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이정훈 구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올 한 해 구상하고 있는 구정 목표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강동구의 구정 목표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단 한 사람이라도 지역 간, 계층 간 차별 없는 강동에서 살겠다. 그런 목표로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구정 목표로 정했고요. 그리고 강동구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교통도시, 경제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이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예.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 및 강동 일밥 산업단지 등 이런 기업체가 현재 한창 지금 들어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강동구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경제도시로, 교통도시로 크게 성장할 것이고요. 또 성장과 개발의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이루어지는 그런 복지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를 신설해서 노동인권 일자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종합행정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예. 지난해 취임했을 때도 그렇고 올 초에 신년 인사회 때도 이 강동 변화에 대한 많은 청사진 제시해 주셨죠. 이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단계적으로 일단 그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정책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그 첫 번째는 구민 안전보험입니다. 구민 모두나 8대 항목에 대해서 그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에서 책임을 지는 보험인데요. 구민 안전보험입니다. 예. 1인당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최초로 무상 교복 제도를 이제 고등학교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넷째 이상 가정이 강동구에 108가정이 있는데 매월 20만 원씩 출산 특별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에 입학할 때 또 입학 축하금을 50만 원까지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와 그리고 총괄기획가 제도를 신설해서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그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현재 시행 중입니다. 예. 자, 지금 복지와 개발 부분의 청사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설을 앞두고 우리 구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구민 여러분, 네, 구청장 이정훈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띠에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한 해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성취하시고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구민만 믿고 우리 45만 강동 구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이슈와 발전 기대감이 높은 강동구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다 이루어지는 2019년 기대하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훈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올 한 해 구정 운영 계획 들어봤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신도림역 인근 병원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마포구 염리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목조주택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양초를 켜놓고 잠든 사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구로구 병역 명문과 예우에 관한 조례가 구로구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공포된 병역 명문과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는 구 주간 행사 입장료 면제와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병역 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하며 구 관계자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불암산 나비정원에서 곤충 해설과 표본 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노원구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전문가가 진행하는 곤충 생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관람료는 5,000원입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나비정원은 사시사철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나비정원 내 주요 시설은 곤충학습관과 사육 배양실, 나비온실 등입니다. 송파구가 다음 달 7일부터 2019년도 구민정보화교실을 개강합니다. 이번 정보화교실에서는 컴퓨터 기초부터 스마트폰 활용법, 최신 IT 경향 등 60여 개의 강좌가 운영됩니다. 특히 그동안 일일 특강으로 운영되던 코딩 과정과 스마트폰 앱 개발 과정이 정규 과정으로 확대 편성됐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은 오늘 12월까지 진행되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장애인 방문 교육과 다문화 가정 교육도 함께 운영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은 송파구청 홈페이지나 전화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기승입니다. 어젯밤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한 IC에서 불과 2시간 만에 9명이 적발됐다고 하죠. 9명이 9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잔도 안 되는 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